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1.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이 구간에서 1%라도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무엇보다 22평을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반적인 등락 구간이 나오는 점, 이것도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들 떨어지는 것을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것은 주가가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격을 조절하는 것, 이동평균선을 만나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가 돼요. 단순히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62평을 만나야 된다, 22평을 만나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이동평균선은 움직여요. 왜? 평균 가격이니까. 그쵸? 한 3배 이상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고가에서 횡보한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평균 가격 올라온다. 62평 만나는 겁니다. 대략 2주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횡보의 이 상황이 더 나올 수 있다. 이 구간에서 뭐 미증시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한국 시장의 고가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이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3배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때 4월 달에 2만 원 정도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7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지금은 6만 원 후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딱 한 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실적을 열어봤더니 3배만큼 3배 이상 주가가 올라간 것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왜 주가는 올랐을까? 우리는 여기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린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반영되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래 성장성이 좋아지는 첫 번째 단계인 뭐가 나왔어요? 여기 신고가 구간을 거쳤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시세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여기에는 미증시의 움직임까지도 포함이 된다. 우리가 이 내용만 보면 돼요. 제가 오늘은 디테일하게, 주말이기도 하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가 그쵸? 금요일장 하락 구간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필요한 조정입니다. 좀 길게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24년 초반에 2달러 정도에서 등락을 보이던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지금 얼마예요? 53달러를 찍고 지금 40달러 구간에서 등락 구간을 거듭하고 있죠. 그냥 2달러에서 50달러까지 볼게요. 몇 배입니까 이거? 2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나왔어요. 조정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런 조정 구간이 없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생겼을 때. 근데 뉴스케일 파워는 원전이잖아요. 그쵸? 이 원전인데 이 원전은 뭐가 필요하죠? 정부 지원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승인 과정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원전을 필요로 하다는 내용들, 뭐 이런 뭐 사업군이나 이런 이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AI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조정 구간, 이 내용으로 인해서 무언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주가는 올라갈 때 사서 내려올 때 파는 거다.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첫 번째 파동이 나온 겁니다. 보세요. 올라갈 때 이 기준이 있겠죠. 신고가. 이 기준이 있겠죠. 신고가. 올라갈 때 사서 내려올 때 파는 거다. 다시 올라간다 또 매수한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손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리스크, 그쵸? 위험 구간,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분할 매수, 그쵸? 분할 매수, 분할 매도예요. 매도. 이 두 가지 내용이 무조건 필요해요. 100%의 확률로. 이건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달렸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팔라고? 미친놈 아닌가? 마이너스만 내라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라고 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표면상 보면 맞아요. 그럼 우리가 많이 내려간 종목을 살 건가요? 23년도에 난리가 났었던 2차 전지, 그 중에 대장이었었던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냥 지우고 에코프로 기준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보세요. 23년도거든요. 신고가 돌파, 폭발적으로 상승 이렇게 나오죠. 그쵸? 지금 많이 내렸죠. 에코프로 안 망할 겁니다.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가는 30만 원부터 5만 원까지 빠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딱 한 가지 내용만 보면 돼요.
많이 빠졌다고, 바꿔 말하면 싸다고, 아니 싸 보인다고 사면 안 된다. 이건데 이분이 했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전 압니다. 이해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가 빠져 있냐면 올라가면 사고 내려오면 판다. 이 사이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게 추세입니다. 추세. 추세 추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주식 투자자들, 메이저급들, 워렌 버핏까지도 모두 추세 추종 매매를 합니다. 그걸 표면상 막 바꿔 부르죠. 가치 투자다 뭐다 하면서. 지금 워렌 버핏이 이끌었던 버크셔 해서웨이, 지금은 워렌 버핏 회장님이 내려오셨죠. 그렇죠? 뭐 명예회장 같은 요런 직을 조금 일선에서 물러나 계신데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IT 버블 때 2000년도 이때도 IT 종목을 안 샀습니다. 그래서 조롱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워렌 버핏의 투자가 모두 다 성공을 했죠. 물론 여기에는 기간을 녹여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가치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가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라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제가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린다 그랬죠. 추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정말 소외되고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플의 주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애플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16년도부터 애플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팔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월봉으로 돌려서 보겠습니다. 16년도. 자,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입니다.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너무 올라가고 있는 주식 아닙니까? 물론 이 구간에서 뭐 나는 뭐 눌림목을 잡을 거야, 돌파하는 구간을 잡을 거야, 이런 구간들이 각자의 투자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군들. 이때 애플의 주가는 $30였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2009년도나 10년도 이 주가는 $5가 채 안 됐던 $5 전후의 주가였다고요. 그럼 우리가 쭉 올라가서 그쵸, 거의 한 6년 7년 정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30가 됐는데 지금 얼마예요? 그 이후로도 10배가 올랐다.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올라갈 때 확인하고 매수하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파는 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마찬가지예요. 단지 미국 기업들 대비해서 한국 기업들의 주가 등락 변동성, 그렇죠? 이 변동성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확인 과정을 조금 좁혀서 보자. 그랬을 때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주가는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루하죠. 근데 지루한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 구간을 만들고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모든 부분을 내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이제 딱 바닥이니까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고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한두 번 내가 저가 잡을 수 있고 고가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번에 엄청난 수익을 냈어. 1억 벌었어, 2억 벌었어, 5억 벌었어, 10억 벌었어.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올라갈 때 사고 내려올 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실현되는 수익 구간 보여드리잖아요. 188%.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화오션 제가 어때요? 올라갈 때 매수하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갈 때 매수하죠. 또 올라가죠. 매도하죠. 분할 매도하죠. 더 올라갑니다. 떨어지죠. 확인 과정에서 또 매수하죠. 떨어지죠. 매도하죠. 그렇죠. 6%. 그리고 이건 4월 30일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2월달이죠. 이때는 언제예요? 수익 구간 57%. 2월 5일. 그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언제 매매해요? 주도주가 살아있는데 이격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삼성중공업이에요. 매수 매도 2월달 17% 이렇게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다고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오션 다시 볼게요. 하나오션 다시 보면 어때요? 충분히 쉬어가고 매수 구간 여기서 확인하죠. 저가 안 잡잖아요. 올라갈 때 사고 이제 내려올 때 팝니다. 지금 현재 한화오션의 수익 구간은 45%. 근데 하나오션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추세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사기 부담스럽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현대마린 엔진 관련돼 있는 종목 매수 지금 15% 수익 구간 언제 했어요? 8월 5일 얼마? 71,500원. 지금 얼마? 82,900원. 지금 한 5% 정도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작년에 얼마? 36%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 간다고요. 조선주는 작년에 계속 강했거든요. 신고가 구간에 있었다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는 하나오션의 연초 이후에 거의 한 5개월, 6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을 보내는 그 첫 번째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근데 지금 행태를 보면 기간 조정 구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분이 조금 욕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 저 100번 이해를 하는데 올라갈 때 사서 내려올 때 팔았을 때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간에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추세예요. 추세에 대한 시작점은 신고가예요. 신고가. 그래야 주도주가 됩니다. 그렇죠?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첫 번째 조정 구간을 보내고 있고 이 구간이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분할로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것들 ABL 바이오 시장이 안 좋았었던 이 구간에서도 76%씩 4월달입니다. 이거 25년도 올해 4월달인데 이렇게 수익이 왜 나오겠냐고요. 여기 안 사잖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 사요. 올라오는 거 보고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분할 매도 76%씩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온다고요. 모든 매매가 이 구조 안에서 돌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내용들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8월 8일 날 어때요? 오전 11시 18분 금요일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합권 한 달째 기간 조정 중 당연한 조정이다. 시세 확인까지 절대 매도 금지.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몽땅 보유해라. 이런 부분들.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 판다고요. 보세요. 하나오션 수익 구간이에요. 45%. 근데 안 팔아요. 떨어질 것 같아. 안 판다고요. 제가 목요일 날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66,000원이야. 근데 3시 기준에서 8월 7일 목요일인데 3시 기준에서 63,400원, 66,000원에 얼마입니까? 이거 2,600원 더 빠지면 3시 기준에서 더 빠지면 매도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격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제가 시황에서 계속해서 장 끝나고 나서 제가 시황 이야기를 항상 드립니다. 왜? 주도주 체크를 해야 되니까. 오늘 주도주는 어땠고 시장 상황 어땠으니까 내일은 어떻게 할 거다라는 대략적인 내용이 필요하니까요. 미증시도 좋다. 국장은 시세 유지. 미국 시장은 유동성 확대 중이다. 매매는 주도주만 하면 된다. 보유 종목 모두 주도주다.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등등 모두 주도주잖아요. 조선, 원전 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내용입니다. 70%대.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보여드릴게요. 150% 수익을 7월 28일 날 실현을 했어요. 근데 또 사고 있다고 또. 왜?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안 빠지잖아요. 이때 끝이 아닙니다. 쭉 내려볼까요? 188% 이렇게 나온다고요. 모두 다. 시장은 지금 이런 시장 안에 있고 주도주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초대형주 하이닉스까지 이런 식으로 주가 변동폭이 나옵니다. 매수 매도 확인 매수 떨어지면 시장이 떨어져서 떨어진 거 그렇죠? 종목이 나빠서 떨어지는 것 시장이 나빠서 떨어지는 것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선 디테일한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 다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기는 하지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시장에 의한 약세는 하이닉스에 대한 약세 즉 악재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결과 하이닉스 같은 한국 시장에서 2등 기업 초대형주까지도 34%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가니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가겠죠. 이수페타시스 어때요?
여기 안 사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니까 매수. 쭉 보유한 결과 76% 이렇게 터진다고요.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나 세 자릿수,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단기는 2주예요. 2주 안에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그렇죠? 이제 진짜 올라갈 만하면 뭔가 악재가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됩니다. 올라갔다는 건 선반영의 시작점을 돌려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린 돈만 보고 매매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만 매수하자. 그리고 내려오면 팔자.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추세가 필요하다. 이건 미국 시장, SMR 모두 포함된다. SMR 같은 경우에 등락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간에서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월요일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장 초반부터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다 무료입니다. 돈 안 받아요.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이 내용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8월 달에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